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약국 절세 요령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약국 운영하시는 약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일반약 판매부는 과세, 조제약 판매부는 면세라는 정도 아시기에 이 정도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출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 수익 금액에는 일반 의약품, 의약 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수익 금액에는 조제하는 모든 수익 금액은 면세입니다. 보험, 비보험 전부 포함해서 면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약국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나 문제시 크게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험 조제료의 면세 수익금액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세, 면세, 원가 조정하여 매출이익을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다른 업종에 비해 현금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제료 매출 발생 시 보험 처리하게 되면 만원 이내로 환자 본인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환자분들이 소액이다 보니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도 받지 않고 그냥 가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면세, 과세, 매출 비율을 조정하여 매출 누락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을 살펴보았으니 비용도 살펴보아야겠죠. 우선 약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제비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확인되니 체크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분에 있어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세금계산서 부분도 카드로 결제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 중에 상대가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카드 결제로 매입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카드 결제하는 부분과 구분하셔가지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현금 내지 송금만 받는 매입분도 있습니다. 약국은 고소득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안 끊어준다고 경비 처리 안하면 저희가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송금 내역 등으로 경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조건 100%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가족 인건비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근로 내용과 다른 직원이 있으신 경우 적절하게 비교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사님들이 간혹 약국 오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료 약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잘 챙기셔서 비용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비용으로 임대료 부분이 존재하며 임대료의 경우 약국 자리는 보통 임대료가 다른 임대료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갑질하여 실제 임대료보다 낮게 신고하려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최대한 들어가기 전에 합의 잘 하셔서 임대료를 실제 지급액만큼 신고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약사의 수수료, 카드 가맹 수수료, 그리고 약국에 쓰는 각종 소모품 등 비용이 있습니다. 약국 운영하시는 많은 약사님들 소득세 신고하실 때 필히 매출 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외로 세무대리인들이 약국 구조 잘 이해 못하는 경우 들어보았습니다. 매출을 과대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면 소득은 무조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은 업종인 만큼 비용 체크 잘못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정말 클 겁니다. 제대로 된 매출과 놓치지 않는 비용 처리가 바로 절세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